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박연희 소장입니다. 만나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건이 예,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게 됐네요. 어쨌든 새로운 맛이 있어서 우리는 좀 괜찮다. 이걸 좀 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이제 올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클레이는 지방정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일하는 전문가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생물 다양성, 또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생태 교통, 또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이렇게 5가지 주제 정도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오프라인으로 토론회든 그다음에 국제회의든 이런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5개의 주제를 한 달에 한 번씩 시리즈로 온라인으로 서로 정보도 나누고 의견도 나누는 온라인 세미나, 저희가 이제 제목을 붙이기는 언택트 세미나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주관하는 제 첫 번째 언택트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는 전부 17개 기관 플러스 8개 지방정부가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로그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명단에 없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최종 몇 분이 로그인을 하실지는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같이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이제 준비를 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국제적으로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제 이뤄냈고 그 결정들을 기초로 조금 더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활동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가운데는 이게 지속가능 발전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992년에 아젠다 21에서부터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1992년에 아젠다 21을 채택하면서 같이 채택한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 협약도 지금 세월이 흘러오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후변화 협약도 교토 프로토콜을 이제 넘어서서 새로운 기후 체제가 이제 2020 신기후 체제가 2021 막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기후 체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물다양성 협약은 마찬가지로 92년에 똑같이 채택되고 그리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이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 것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생물다양성을 협약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크게 그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2010년부터 20년까지를 이제 생물다양성 10년의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생물다양성 정책을 이제 국제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기로 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그게 그 10년을 마감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10년의 정책 준비를 해나가는데 이전의 10년과는 또 다른 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다양성 문제 얘기할 때는 이제 관련된 이슈가 제일 많긴 하지만 특히 이 지방정부 네트워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생물다양성 협약을 실현하는 그 당사국들이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의 활동과 지방정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시작한 것은 생물다양성 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 때부터예요. 2008년 무렵이거든요. 그리고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정 문안에 포함을 해왔는데 그 문안에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많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위기 이 초래하게 된 가장 중심의 원인이 뭐냐 이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 생물다양성 협약 실현을 위한 전문가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페스에서는
도시화가 가장 키 드라이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도시화로 인해서 생태적 환경이 가장 많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자연과 멀어지면서 위기에 점점 이제 직면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의 양식 그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이제 악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도시에서의 생물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잘 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동체와 자연을 잘 연계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 결정의 일선에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책임을 가장 시민과 가까이에서 갖고 있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이제 조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고 있고 공식적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자체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2010년 이후에 명시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준이 기대 수준만큼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동시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올해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마치 기후변화 협약에서 파리 협정을 이루어낸 것처럼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 기반을 출범시키고 그 정책의 적극성, 효율성 정도가 파리 협약에 버금가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EU 같은 경우는 EU의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 지방정부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지방정부위원회에는 그 목소리를 분명하게 생물다양성 협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그 협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새로운 생물다양성 글로벌 정책의 틀 안에서는 적어도 광역지방정부는 생물다양성 정책의 이행 정도를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구조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고 그런 게 지방정부 네트워크 안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서 거기에 목소리를 모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다양성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국제정책 틀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올해의 당사국 총회는 올해 개최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연기가 되긴 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올해도 온라인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 정보를 좀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 틀이 출범했을 때 지방정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국제 네트워크들은 준비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오늘 포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그 두 가지의 틀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들어주시고요. 그 중에 조금 더 필요한 내용 그리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도시라고 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조금 더 확산해야 될 정책적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기탄 없이 메시지를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생물다양성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조윤진 담당관이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쭉 발표를 20분, 30분 이내에 이제 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하는 중간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Q&A 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따 질의응답을 본격적으로 할 때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켜드리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클레이가 운영하는 이 온라인 세미나, 언택트 세미나는 이게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게 만나서 이렇게 대면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어서 가급적이면 세미나 시간을 길게 느리지 않고 60분 이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도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훨씬 더 답변 드리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이클레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왔다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평소에 우리가 이런 정책 활동을 하면서 늘 네트워크 했고 같이 조언도 구했고 회원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파트너들이어서 오늘 세미나가 뭐 처음이자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끝나도 우리가 또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서로 연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유해야 될 문제의식 중심으로 좀 의견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조윤진 담당관에게 넘기고요.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조윤진 담당관입니다. 오늘 1차 언택트 세미나 주제가 생물 다양성이어서 제가 세계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 GPF를 위한 지방정부 행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물 다양성 10년. 아마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접속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0년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렸던 제10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포가 되었는데요. 이때 생물 다양성 세계 전략 계획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는 10년 동안에 이 협약의 당사국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지켜나가야 할 행동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2년인 마지막 해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총 5개의 전략 목표와 20개의 세부 목표, 즉 아이츠 타겟이라고 불리는 이 칼라로 되어 있는 이 20개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 중 생물 다양성 10년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전략 목표 A인 생물 다양성을 사회 전반에 주류화하여 손실의 근본 원인에 대응한다에 해당하는 바로 1번 세부 목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 10년은 바로 이 생물 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핵심적인 10년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10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국가별 생물 다양성 전략, 즉 ND삽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을 국가별로 수립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생물 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수가 196개인데요. 그 중에서도 185개국이 이 ND삽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70개 국가가 이 NB삽을 수립을 했던 연도가 바로 이 생물 다양성 10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NB삽은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이 왼쪽 그림과 같이 매 2년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문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지침들과 선언문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각 국가들은 본인 국가에 맞는 컨텍스트로 새롭게 전략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을 이제 세우고 나서는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이 중간중간 이행에 관한 리포트를 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 리포트, 이 NR이라고 불리는 이 리포트가 벌써 6차까지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들은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이 당사국으로서 뭔가 리포트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NB삽이 4차까지 수립이 되었고, 이는 이제 2019년에서 23년까지 5년간의 이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는 그 LB삽이라고 불리는 이 로컬 액션 플랜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이 전략이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를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 협약의 대표 그 출간물인 생물 다양성 아웃룩 GBO라고 하는 문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GBO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현황과 어느 정도 보존되고 지속 가능하게 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4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발간되어 왔고요. 이번 당사국 총회, 그러니까 내년에 열릴 15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GBO5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까 잠깐 후성님이 언급하셨던 IPBES라고 하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간된 이 작년의 리포트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많은 기사로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대로 그냥 생물다양성을 보존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지난 인류 역사 중 멸종한 동식물 수보다 이게 한 12%가 된다 그래요.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수십 년 내로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략의 이행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홈페이지, 생물다양성 협약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가 IH 타겟별로 이게 이제 각 국가가 어느 정도를 지키고 있는지가 보이는데요. 1번을 제가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번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인덱스가 컬러로 나타나져 있고, 이 파란색 오른쪽으로 갈수록 목표를 넘었다. 그리고 초록색은 타겟 목표에 적합하게 도달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불충분하지만 진전이 있음. 빨간색은 전혀 진전이 없다. 이렇게 단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오른쪽 그래프는 GBO4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때까지 GBO4를 발간할 때 당시에 64곳의 내셔널 리포트가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어느 타겟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가 2014년이었는데 그때도 이대로라면 목표 기간인 올해 2020년까지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매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국가가 아닌 우리 지방정부들은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연대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국 총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때 공식 부대 행사로 함께 열리는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대한 발자취입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2010년 이게 이제 생물다양성 10년의 시작 회의죠. 그래서 이쪽에 나타났던 것은 그 지방정부의 이행계획, Plan of Action이라고 하는 POA가 함께 도출이 되었고, 이 문서는 이제 뒤쪽에서도 계속 제가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 간의 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잘 평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인 한국에서 열렸던 제12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강조하는 9개의 결정문이 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그간 생물다양성 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지방정부 단위의 노력들과 혁신적 방법 등을 공유하고, 여기서 도출된 내용과 선언문은 당사국 총회에 전달되는 지방정부의 공식 의견으로서 대변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클레이는 도시생물다양성센터 CBC를 필두로 하여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전망, 리포트들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추어진 여러 자료들을 지방정부의 시선에서 재정비하거나 국가와 지방이 함께 참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생물다양성 10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의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에서도 이미 다 보셨다시피 이제는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포스트 2020, 그러니까 2020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초안이 1월 달에 도출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총 4개의 큰 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는 Theory of Change, 변화 이론에 입각해서 세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 이론이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장기적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러니까 2050 비전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인과관계를 기초하여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게 설정해주는 설계 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GBF 초안을 제로 드래프트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버전이 나왔는데 이 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로 드래프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서 1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첫 공개가 되었고 이후에 2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50 비전을 살펴보면 생물 다양성을 중시하고 복원하는 쪽에 이전의 전략에 비해서 이전의 IH 목표가 담겼던 10년의 전략에 비해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목적 자체의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골은 5가지 골은 뭐 2030과 50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담았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30까지 얼만큼을 방지를 하고 2050까지 복원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구성될 것이 나타나 있고요. 이 X%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수치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치들을 목적 자체에 이렇게 명백하게 명시를 했던 것을 보아서 앞으로 이행이나 이런 좀 더 적극성에 있어서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30 미션에서도 회복을 위한 사회 전반, 즉 다양한 영역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이게 미션을 설정하고 있고요. 밑에 행동 목표는 기존의 IH 타겟과 같은 세부 목표들입니다. 이때 이제 생물 다양성 위협을 감소하고 지속 가능한 혜택과 사용을 통한 인간의 수요를 충족한다. 그리고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도구와 해결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큰 3가지의 카테고리 하에 세부 항목이 20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적 생물 다양성 정책 방향성을 좌우하는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지방 정부들은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지방 정부들이 해온 글로벌 권리 옹호 애드보커시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0년이 끝나는 올해는 매우 다양한 행사들이 작년 말부터 쭉 이어질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올해 초에 심각화되면서 전 세계의 대면 행사들이 온라인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고 스케줄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올 이제 여름에는 이제 생물다양성 협약의 보조 이행기구인 과학기술자문기구 24차 회의와 그 SBI라고 하는 이행보조기구가 함께 거의 연달아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이때 의견을 이제 지방정부 의견을 계속 수렴한 후 데어링 시티즈라고 하는 이클레이 행사에서 이제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번의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워킹그룹 회의인데 3번째가 콜롬비아 칼리에서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다 미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방식과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당사국 총회 자체도 21년도로 미뤄졌는데 이제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네모 박스 해놓은 부분은 에딘버러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제 단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이제 기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4월 초에 이제 대면 행사로서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과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4월 30일부터 6월 12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였죠. 그때까지 한 달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프로세스의 목적이자 구성은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프로세스가 무엇이며 생물 다양성이 무엇이고 기후변화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등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들을 웨비나로 제공을 했다는 거고요. 그 나머지 하나는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의견 수렴에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GBF에 대한 초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시선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플랜 오브 액션, 지방정부 행동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그 당사국 협약의 워킹 그룹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 관한 이제 개별 의견 혹은 기관의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래는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아직 열려 있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접속하셔서 의견을 같이 모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설팅 과정은 이랬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지선다 형태도 있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의견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오픈 퀘스천 형태도 있었고요. 오른쪽은 이런 웨비나를 진행을 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클레이는 이제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 글로벌 태스크포스 TF팀의 간사기관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TF팀은 여기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로고들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이제 네트워크들과 파트너들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기존의 선언본을 업데이트하고 한층 강화된 결정문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GPF에다가 이제 지방 정부들은 어떤 수정 사항을 요청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 초에 로마에서 개최됐던 워킹그룹 회의에서 해당 제로 드래프트 항목에 대해서 여기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직들은 지방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계속 수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환영하는 점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변화 이론, 이 다양한 정부를 인지하고 파트너십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행동 주체의 지방 정부를 명시한 점,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을 향상할 것에 대한 내용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 요청 사항의 경우는 이런 하나하나의 항목들에서 지방정부의 활동이나 이행이 굉장히 강조된다고 판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맥락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세부 목표가 나와 있는데 이 아까 아이치 타겟에 그 상응한다고 하는 그 세부적인 20개의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지방정부 이제 대표 조직들이 꼽은 이 6개의 항목에서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원 메커니즘에 있어서 기존에 잘 해왔던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메커니즘으로서 인정을 할 것, 그리고 공식적으로 포함을 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아래와 같이 재정이나 역량, 그리고 과학정보와 생산의 공유, 기술 이전, 프레임워크의 확산과 혁신에 관련해서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과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인지해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요즘 떠들썩하죠. 그때 이제 그리고 또 한 번 세계 최초로 이렇게 기초 지방 정부들이 모두 모여서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226개의 기초 지자체가 모였던 큰 행사였고요. 국내 지방 정부들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에딘버러 프로세스와 같이 한시적인 그런 과정을 제외하고 또 이클레이 회원과 파트너분들이 어떤 활동을 저희와 같이 하실 수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Cities with Nature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클레이 국내 회원 지방 정부 중에서 강동구, 강원도, 안양시가 등록을 하였고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동구는 이렇게 프로필과 이제 설명글까지 다 업로드를 완료해 주신 상태예요. 이 플랫폼은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고 그리고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플랫폼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트 2020 시대에서 새롭게 이제 국제 전략인 이 GBF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대신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로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도시, 우리 지방정부가 어떤 것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이 서클에 해당하는 이 크게 3가지의 범주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 그 다음에 촉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 3가지의 영역은 각각 또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못했는데 우리는 이 중에 하나밖에 못했는데 라고 하더라도 부담 없이 우리가 했던 것까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올릴 수 있고 또 삭제도 가능하고 업데이트도 가능한 좀 되게 쉽고 이제 유저들의 편의에 맞춰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지방정부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도시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 초 진행했던 이클레이 온라인 정규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세미나가 주축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혁신 방법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이 자연 기반의 해결책,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에 대한 선도적으로 이미 이행을 했고 아니면 어떤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유럽 도시들의 그런 케이스를 좀 분석을 하고요. 그때 함께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연 기반의 해결책이란 이 아래 설명을 넣어 놓았는데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을 복원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사회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뭐 기후변화라든지 식량 조달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해결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GBF에서도 이 NBS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이나 다른 이제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도 이 생물 다양성과 연관된 이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제가 적어놨던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례와 인터뷰, 그리고 우리들끼리의 질의응답 이런 형태로 온라인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오프라인 행사도 이제 저희 코로나의 상황을 봐서 저희가 다양하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한 강의는 한 60분 이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부담 없이 모두 다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흥미로운 것이 정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오는데 특히 도시 공무원분들한테 솔깃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도시들하고도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초록색 점은 한 11개 정도의 유럽의 그 선진 사례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고요. 이 자주색은 이 도시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가를 4개를 나타내는데요. 브라질, 그리고 이제 동유럽 국가인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타겟 국가로 선정이 되었고 참여할 도시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대로 모집을 하고 또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들 그리고 NGO들 저희가 이제 협력을 요청드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드릴 것은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입니다. 앞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2021년에 개최될 15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강원도가 함께 사이드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앞서 자연의 도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시와 교류 그리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좀 이 상황이 좀 진전되고 나면 많은 회원과 파트너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준비는 모두 마쳤고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 참고 사이트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고 손 흔들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잘 들으셨나요? 네, 이거 화면은 제일 앞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 누가 있는지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지금 시스템상으로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각각 기기에서 비디오를 켜시면 같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좀 세팅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을 하는 중에 질문 있으시면 손들기를 해주시거나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표 듣고 토론하자 그러니까 우두둑 다 나가셨어요. 화면 상관없이 메시지를 조금 남겨주시면 우리가 답신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발표를 들으시니까 뭐 하려고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직 계시네요. 예.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당사국 총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네트워크,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다 본격적으로 생물다양성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정책 프로그램을 일정 정도 소개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 내용에서도 충분히 강조하긴 했는데 이제는 그 생물다양성 협약하고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 협약하고 이 양 사이드에서 다 이 두 개의 이슈를 이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을 잘 지키고 생태계 서비스를 강화하지 않으면 재난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다양성 전략을 도시계획,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과정 이런 데도 충실하게 여기서는 주류화 얘기하는데 그런 정책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정책의 이제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지방정부 네트워크에서는 일관되게 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발표 내용 중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도 좀 기탄 없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손들기를 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갖고 계신 기기의 마이크를 온으로 켜셔야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지금 현재 같이 온라인 로그인 하신 분들은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다 취했는데요. 갖고 계신 기기에 비디오를 켜지 않으면 이제 그 화면이 또 저희에게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디오도 켜시고 할 얘기가 있을 경우 오디오도 켜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질문 주시거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로그인 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멀리에서 로그인 하신 곳은 대구 경북연구원, 그 다음에 울산 생물다양성센터. 여기가 제일 먼 곳일 것 같은데요. 충남도 있지만 충남보다는 경남, 그렇죠? 울산, 경북 여기가 조금 더 멉니다. 가깝게는 서울, 경기도 이런 통영에서도 우리 RC에서도 오셨으니까 먼 곳입니다. 박수현 팀장님 보이고요. 이은경 선생님도 보이고 다른 선생님들은 얼굴이 안 보여서요. 이름은 있으나 네. 뭐 메시지 주십시오. 울산은 아직 리포트 안 했죠. 네. 네. 아직 이은경 선생님 어떠세요? 울산에서는 웃으시는데 울산광역시가 생물다양성 그러면 빠질 수 없는 곳인데 왜 아무 메시지를 우리가 아직은 울산에서 못 받고 있습니다. 센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경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노력 중이시군요. 그럼 성과가 있겠죠. 네네. 지금 사실 저희도 참여를 조금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서울이랑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조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조금 있더라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물다양센터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네. 예, 우리가 정보를 갖고 대체화하고요. 저희도 울산에도 직접적으로 이 정보를 좀 줄 테니까 쌍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좀 빨리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기원 선생님,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연구원에서 이제 같이 조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대구 경북 지역에 여기 대구는 경북 전체랑 대구 광역시를 다 커버하는 연구원인데 어떠신가요?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기원 선생님.
김 교수님 마이크를 먼저 켜시면 되는데요. 김 교수님 계세요? 저 말씀하실 의향이 없으셨는데 제가 막 말씀하시라고 막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기태 선생님 강원도 안기태 주무관님 강원도청에서 화면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후변화 아니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유치했고요.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최지이기도 하고 그때 생물다양성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주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릴 때는 강원도가 대표해서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쿤밍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같이 참가하는 준비를 하다가 지금 총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잠깐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 뭐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플랫폼에 리포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주무관님, 안기태 주무관님, 마이크 음소거 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연기가 돼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정이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립니다. 일정이 지금 연기가 됐는데 저 정확하게 지금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원래 일본이랑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이거 당사국총회 일정에 관한 문제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제 연기한다고만 됐고 정확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내년도 가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도 1, 4분기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예정을 아무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변수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연기는 하되 어쨌든 1, 4분기 적어도 전반기 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정보입니다. 또 불투명성이 좀 있다고 하는 점을 공유합니다. 예. 또 더 할 얘기가 있으실까요? 조윤진 선생님. 네. 이거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내년으로만 확정이 되어 있고 그 타임라인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들은 거는 비공식적으로는 상반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이제 장소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개최될지도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개된 바는 없지만 날짜는 2021년으로 연기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전에 있는 그 다른 이행 부속 기구라든지 과학기술 자문기구라든지 그 회의들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올해 이제 몬트리올에서 8월이었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두 가지 옵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9월에 온라인 그리고 한 가지는 대면 오프라인으로 더 뒤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옵션이 아예 공식 문서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 앞에 회의인 그것들조차도 아직 방식이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변화에 따라서 좀 준비하는 과정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기 당사국 총회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 틀을 만드는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린 뉴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린이 약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논의의 시작인데 이제 엄청난 재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린 뉴딜이 너무 과학 기술 쪽으로만 디지털 뉴딜 쪽으로만 가지 않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거에 대한 제안도 지방정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내야 될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지속적으로 모으는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과 관련해서는요. 어쨌든 지방정부가 계획도 세우고 국제적 책임도 좀 갖고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도 하고 새로운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넣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하기 위한 재원 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이런 지원을 좀 확대하라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방정부에게 시민들 그다음에 정책을 이행하는 이런 이제 주체들에 대한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 이 이슈는 또한 그 중심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영역에 있어서 생태계 서비스,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증진,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책임 이거는 여전히 맥을 같이 하면서 좀 강화돼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통영 RC에서 저기 박수현 팀장님 계신데요. 같이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RC에서 준비하시거나 지방 정부랑 또 협력 가능한 영역이 어디 있나 좀 특별한 생각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박수현 팀장님 조금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통영 RC에서 있는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통영시하고 지난 6월 5일에 통영시, 통영시의회, 그리고 통영에 있는 한라해상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그리고 저희하고 통영교육지원청,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해서 6개 기관이 같이 해서 통영을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 도시로 선언을 하는 그 선언식을 좀 진행했는데요. 이제 사실 저 오늘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웠던 게, 아이고, 이렇게 한라해상에, 한라수도에 굉장히 아름다운 통영이 아직도 이클레이 회원도시가 아니라는 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더 힘을 보태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 해오면서 이제는 이제 통영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나 사회 부분에서 시민 대상의 환경교육 그리고 학생 대상의 학교 환경 교육들을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좀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아무래도 생물 좀 다양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해야 될 영역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협력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너무 배울 게 많네요. 하여튼 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RC는 우리나라에서 통영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선도하고 있어서 이제 생물 다양성 분야의 국제 정책하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랑 연계하는 영역까지 조금 확장해서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이클레이 네트워크에서 통해서 조금 더 국내 확산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통영도 빨리 해서 이클레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선생님들 말씀 주실 분들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시고 지금은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건 없죠. 근데 혹시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보실 때 이제 지방정부들이 생물다양성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와 공유하는 공유 플랫폼이 아까 뭐죠? 그 Cities with Nature라고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생물다양성 전략과 활동 내용을 온라인에 보고하면 다른 도시들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만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표했기 때문에 그걸 책임 있게 지방정부가 좀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후 행동 쪽에는 세계의 지방정부들이 기후 행동을 보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지만 생물다양성 쪽에서는 있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글로벌 정책이 바뀌는 것과 맞추어서 이것을 새롭게 강화하겠다고 하고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플랫폼 자체는 출범을 했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도 세 곳이나 여기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고 강동구는 이미 도시의 프로파일을 이미 올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면 어느 도시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가 제일 열심히 생물다양성 정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올릴 때 그쪽에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보이기 때문에 지속협이라든가 지방정부 연구원이라든가 혹은 기후변화나 특정하게 지속가능 발전 전문화된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과 협력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좀 활용 전략을 짜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요청할 때 여기에 참여하실 때 참가자의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름을 안 바꾸신 경우는 제가 얼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는 어느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하실 분들은 손들기 하시거나 마이크 음소거 하시고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여서 생각보다 이제 토론 시간을 조금 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혹시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어 주실 선생님은 기탄 없이 그렇죠? 손을 드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안 드셨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아까 저희들이 공유한 파일 중에 이렇게 시간 프로세스를 쭉 정한 거 있죠. 거기에 데어링 시티스라고 하는 이클레이가 하는 회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클레이가 지난 10년 동안 소위 레질리언트 시티스라고 하는 국제회의를 1년에 한 번씩 독일 본에서 개최해 왔어요. 그래서 레질리언트 시티스에서 다뤘던 내용은 뭐냐 하면 기후변화 적응 도시 기후변화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재난, 위기에 지방 도시 단위가 잘 적응할 수 있는가, 도시의 회복력을 증대할 수 있는가 이 회의를 10년 동안 시리즈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11년 차를 이제 맞으면서는 그 레질리언트 시티스의 업그레이드 시즌 2의 버전으로 소위 한국말로는 우리가 대담한 도시 회의 이렇게 지었는데 영문으로는 데어링 시티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포맷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시도를 어느 도시가 했는가 그리고 그런 시도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그 회의를 통해서 소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획이 된 회의이고 그 회의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사무국이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도 당초에는 6월에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6월에 독일 본에서 기후변화 협약 준비 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처럼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1년이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도 지금 이제 똑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준비 회의가 10월쯤으로 6월에 예정된 회의가 10월로 연기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데어링 시티스의 이제 대면 회의였는데 오프라인 큰 행사였는데 그거를 온라인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10월에 3주 동안 계속 이 지구가 시차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미주로 이렇게 시간대를 따라서 연속해서 하는 회의 개최해야 되는 회의를 온라인 포맷으로 변경을 하고 그 행사를 3주 동안 주제를 달리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의 형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데어링 시티스 회의를 할 때 그동안의 생물다양성 협약의 준비 과정에 대한 내용도 그 회의에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준비 과정 회의도 거기에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10년의 기후변화,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동을 위해서 지방정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도 조금 구체화해서 담겠다. 이게 이제 그 회의의 프로세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때 10월에 그때는 저희가 이제 데어링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온라인으로 조인하는 거여서 지방정부가 글로벌 정책 결정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구체화했고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로벌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추이를 우리가 확인할 그 과정을 그 회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계속 데어링 시리즈 회의에 대한 정보도 드리게 될 텐데요. 그 할 때마다 좀 스케줄을 좀 확인하셔서 그 회의에 참여도 하시고 준비 과정에 우리가 초대를 하면 그걸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정부도 아직 발표 슬롯을 조금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점을 좀 같이 고려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회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준비해서 공유하려고 하는 정보는 손들기가 있습니다. 손 드신 분, 예, 순서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반가운 자원입니다. 예,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제인 김, 예. 네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잘 보이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자령이고요. 지금 유네스코 베이징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떠듭니까, 근데? 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시지로 하려 하다가 네, 그 유네스코 베이징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지금 잠시 귀국한 상태입니다. 네. 네. 아, 저희가 이제 컵15을 계속 준비를 하다가 저는 특히 거기에서 Man and the Biosphere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거기 관련해서 map use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준비하다가 죄송해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클레이랑 같은 이제 지방 정부의 참여를 좀 더 돕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찾다가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컵15도 미뤄졌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The Way to COP15이라고 컵15이 미뤄졌지만 거기까지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Daring Cities처럼 혹시 이클레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map use나 아니면은 이제 혹시 use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동북아 생물권 보전 지역 EABRN 같은 지금 거기랑도 지금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랑도 혹시 협력을 하고 계시는지 예, 좀 GBF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클레이는 지방정부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컵15에 어떤 정책적 목소리를 낼 건가가 이제 메이저 포커스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이 하는 그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우리들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이 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 연계가 필요한데 그 주요 이해 당사자의 그룹을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연계의 고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생물다양성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데들이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기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의 내용을 이클레이에 조금 더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어떤 협력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시해서 공유를 해주신다면 적어도 이클레이 한국 네트워크 을 통해서는 어떤 지방정부와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생물권 보호지역 활동 관련해서도 그 연계 요소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들이 한국의 지방정부에 그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단위에서는 유네스코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생물권 보호 지역도 지방정부와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는 방법이 협력의 고리를 찾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시간을 좀 지키는 게 우리가 다음번에도 또 중요한 미팅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여서 마지막으로 여러 선생님들께 요청합니다. 나는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나기 전에 꼭 한마디 하고 싶다. 자, 그럼 충분히 우리가 얼굴 본 것으로 된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설명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 생물다양성 센터,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많이 조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에서 일하는 유네스코에서도 오셨고 RC에서도 참여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활동을 하면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파트너들을 대표해서는 다 오늘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던 이 논의 내용과 발표 자료, 이건 여러 선생님들이랑 공유할 거고요. 그다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도 여러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저희들이 준비했던 내용을 발표드렸고 앞으로 이 준비하는 프로세스도 지속될 거고 지방정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들과도 어떤 협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무엇보다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올해 5차례의 온라인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7월 달의 주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라고 하는 2개의 키워드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준비해서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이제 같이 의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 7월 15일에 또 1시간 세미나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바쁘시지만 이 시간을 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쉽지만 우리가 또 다음 달에 만날 수 있고요. 그 안에도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런 제 확실한 길이 있으니까 아쉽지만 여기에서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쁘지만 시간 내주셔서 우리 같이 얼굴 볼 수 있고 의견 나눠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그 다음에 행복하게 일하면서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맞춰도 되겠죠? 예,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안녕.